네, 피부 생리학. 우리가 이제 마지막 14강에서는 피부 질환과 트러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트러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여러 강의를 통해서도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14강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교시, 3차시에는 주로 이제 피부 트러블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 중에 피부 트러블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색소 침착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 예, 색소 침착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이제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자외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의 그런 이제 유형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의 질환. 피부 질환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살펴봤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염증성 또는 이제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 그렇죠? 트러블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넓은 의미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약발진 관련 어떤 이제 약품의 복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 후에 나타나거나 뭐 이러한 형태들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기타 소양증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외상 후에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피부 트러블을 갖다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고요. 요 요인들 갖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 이제 기미. 예, 기미는 뭐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었지만 진한 갈색. 예, 혹은 흑색 반점 형태로 경계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그리고 주로 이제 뺨, 또 눈 주위, 뭐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라든가 또 이마라든가 또 콧등 이런 데도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되는데 봄이라든가 여름과 같이 이제 햇빛이 강한 그런 계절에 이제 더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미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피부의 제일 바깥층, 예, 표피의 이제 색소 변화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진피에만 이제 국한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이제 있기는 하다고 그래요. 가끔씩. 또 표피나 진피 모두에 걸쳐서 그런 이제 색소가 색소의 침착 형태로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든가 여기 눈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볼 전체, 그쵸? 안쪽에 전체 저렇게 이제 검게 나타나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광대뼈보다 약간 밑에 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미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기미에 또 이제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근깨. 예. 대략 1에서 3mm 정도의 경계선이 비교적 이거는 이제 뚜렷한 흑색 또는 이제 갈색의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뭐 외국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나타나는데 사춘기, 요게 이제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질환의 형태라 그럴까? 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도 여태까지 뭐 지속해서 남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히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주근깨로 나타나는 거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예, 발현이 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지요.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작은 작은 이제 흑색이나 또는 이제 갈색의 형태, 이제 점호의 형태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죽은 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루성 각화증, 이제 노인성 흑자 또는 이제 검버섯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노인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이제 피부의 방어 기전으로 각질과 표피세포가 이제 국소적으로 두꺼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색소의 이제 침착 형태로 그런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유형도 있고요. 또 노인성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노화에 의해서 피부의 어떤 이제 그 기능이 원활하게 피부의 어떤 이제 재생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또 얼굴과 팔다리에 불규칙한 모양의 이제 검은 색소성 반점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65세 이상 이제 그야말로 이제 노인들인 경우에는 이제 한 90% 정도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노인성 흑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검버섯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근데 뭐 노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65세가 안 되더라도 50대부터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주로 이제 햇빛을 받았을 때 자외선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일광흑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죽은 깨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단순한 그런 이제 검은 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앞에서 나온 이제 죽은 깨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구분하기도 사실은 이제 쉽지도 않고요. 또 부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게 뭐 얼굴뿐만이 아니라 손이라든가 또 손등,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또는 이제 뺨 이런 데로 나타나고 주로 이제 자외선에다 늘 이제 그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이제 손등 같은 데 이제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손등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발등 같은 데는 뭐 신발을 신고 있거나 그렇죠? 양말을 신고 있거나 늘 그렇기 때문에 발등은 좀 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마 부위 이런 쪽에도 이렇게 이제 노인성 흑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검버섯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타나기도 한 그런 이제 상황을 갖다 이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루성 각화증하고 또 유사한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검버섯은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광선 각화증. 예, 광선 각화증은 이제 비늘성 홍반으로 경계가 불명확하면서 자외선 노출부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전암성 피부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편평 상피세포암으로, 즉 암이 이제 발생하기 이전에 그 전 단계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기저세포암도 뭐 유사한 그런 형태, 모양이 불규칙하고 가장다리가 둥글게 말리면서 그러면서 혈관 확장이 일어나고 한가운데가 이제 함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궤양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기저세포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피부암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루각화증이라고 얘기하는 검버섯과는 이제 좀 다른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부의 질환인 것이죠. 기저질환이고요. 또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 뭐 비대칭성, 불규칙한 경계, 다양한 색소, 그 다음에 직경이 0.6cm 이상, 뭐 이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흑색종 형태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딱지가 지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악성 어떤 이제 그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이제 피부의 어떤 질환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우리가 염두에 꼭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제 피부 질환이 있는가 하면 또 염증이나 자극 후에 과색소 침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밝은 색을 나타나는 이제 어떤 이제 피부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색소가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좀 이제 검게 나타나거나, 그렇죠? 예, 정상적인 어떤 건강한 이제 피부보다는 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심한 자극이라든가 염증성 반응이라든가 찰과상 이런 것들을 갖다 입은 후에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연한 갈색 혹은 흑갈색의 형태로 색소가 침착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염증이나 자극 후에 나타나는 과색소 침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 5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과색소 침착의 형태가 나타나면 더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다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꾸준한 치료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좀 더 호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이제 과색소 침착이 있는가 하면 또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피부의 질환 또는 뭐 트러블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유전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반인 거죠. 모반. 우리 말로 얘기하면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어렸을 때 아이를 갖다 잃었는데 그 아이의 특징이 등에 뭐 점이 있다라든가 뭐 어느 부위에 뭐 파란 뭐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것들을 특징으로 해서 뭐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어떤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어떤 태생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뭐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피부의 이제 그 어떤 변화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우리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검게 나타나거나 또는 이제 갈색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반점을 갖다 우리가 모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의 모반은 까만 점 외에도 이제 붉게 나타나는 그런 점이라든가 또는 이제 푸르스름하게 나타나는 점이라든가 또는 흰 점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진피라든가 혹은 피부 부속 기관에 이제 기형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점인 것이죠. 그래서 A 유형의 밑에 이제 사진에 나타나는 A 유형의 경계성 모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복합 모반, 그리고 C의 형태가 진피 내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모반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침착이 되어 있는 주변에 이제 피부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지만 어떤 요 이제 백반증 또는 이제 백색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그렇죠? 피부의 기저층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피부에 이제 표피층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피부의 색깔을 갖다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도 문제이고 그 경우에는 이제 과색소 침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없을 때도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제 백반증, 희게 이제 피부 색깔이 희게 하얗게 부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백반증은 면역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또는 어떤 이제 멜라닌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색소가 감소되거나 상실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증상을
이제 백반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면역 기능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백반증 같은 경우는 완치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치료가 까다로운 그런 이제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네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그런 이제 미백 화장품의 경우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이제 성분들, 특정 성분에 의해서 이제 하얗게 백반증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접했었는데요. 화장품 사용에 의해서 백반증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것들이죠.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등에 나타나는 경우, 또 몸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 얼굴에 보이는 경우, 이 경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의 경우도 이제 사실은 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흑인인데요. 얼굴에 이렇게 백반증이 일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 이게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뭐 아프다라든가 이렇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어떤 미용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갖다 끼치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이기도 한 것이죠. 예. 이러한 사례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들어볼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이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피부에 나타나는 이제 트러블로서 이제 뭐를 갖다 이제 들 수 있냐면은 피부의 장벽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트러블들.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도 한번 이제 살펴봤지만 먼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예.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유전적 요인이 되든 환경적 요인이 되든 피부 장벽 기능이 제 역할을 갖다가 하지 못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나타나는 피부의 변화인 것이죠. 건조증이라든가 습진, 소양증과 같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피부 트러블로 나타나게 되고요. 예, 이런 이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그런 이제 알레르기성 물질들, 또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침입함으로써 부적절한 형태의 면역 반응이 이제 유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신경성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가려움증을 갖다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꾸 또 긁게 되고 긁으면서 피부에 또 상처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염증으로 또 뭐 진전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진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러한 아주 복잡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이제 질환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나타나게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해요. 유전적인 요인도 크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그 오염되어 있는 공기, 또 오염되어 있는 어떤 이제 환경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뭐 공해성 물질들 이런 것들이요. 또 휘발성 유효화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이제 뭐랄까 다리 앞쪽에도 이렇게 아토피가 나타나가지고 좀 약간 딱딱해지는 코끼리 이제 피부처럼 태선화돼가지고 그런 증상을 갖다 동반하기도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피부 장벽 기능에 의해서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린선, 각질이 이렇게 생선 비늘처럼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피부에 이제 각질층에 존재하는 이제 교소체들 이런 것들이 그 제 역할을 갖다 못해졌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비교적 이제 많이 나타나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어린선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 유아기 때도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유전적 요인들이 이제 크다. 또 특히 이제 심상성 어린선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표피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천연 보습 인자라고 얘기하는 NMF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필라그린의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어린선의 형태로
그 이제 피부 질환, 트러블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건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부 젊은 환자는 이제 유전성이 있는 질환으로 악화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조금 이제 호전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표피의 분화 이상에 의해서 각질 형성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각질층의 지질 중에 세라마이드 양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보인다고 해요. 이 건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질의 조성과 함량 변화 이런 것들이 지질 구조 변형을 일으키고 그것에 의해서 수분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인 것이죠. 이러한 건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건선과 관련해서도 피부과 전문의의 설명을 갖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 우선 정의부터 알려드릴게요. 건선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피부의 모든 곳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질과 인설, 그리고 판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두피에 발생이 됐을 땐 각질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에요. 굉장히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고 이게 왜 생기나요? 이야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건선이 있는 경우 그 자식이 건선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하지만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그 자식들이 건선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떠한 유발 요인, 그러니까 바이러스, 여러 가지 감염 질환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건선이 확 생겨서 그게 완치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건선이 계속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뭐 어려운 이야기로는 항균 펩타이드가 또 있는데 우리 몸에 그 항균 펩타이드의 LL37이라는 그 항균 펩타이드가 있어요. LL37이라는 항균 펩타이드가 있는데 이게 피부 밑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깨지면서 대사산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이거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이거에 의한 자가면역 기전으로 건선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유발이 되어서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생긴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건선은 유전적인 질환,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어떠한 유발 요인 때문에 건선이 확 생겨서 사그러들지 않고 쭉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네요. 네, 건선 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 또 대사 과정의 어떤 이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이 건선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인 것이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균 펩타이드, 이제 단백질 중에서 이제 항균성 균 같은 것들이 이제 침입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발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작용하는 것들인데 그런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제 건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그런 이제 질환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잘 아는 것이 이제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여드름. 물론 여드름도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에 의해서만 나타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왕성한 그런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이제 대사 과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어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피지샘내 분비도 활발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거기에 이제 또 서식하게 되는 미생물들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청년기, 사춘기에만 나타나지는 않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폐경기 전후에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모낭벽의 과각화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도 하고 피지를 갖다가 분비하는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도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모낭벽의 표피 증식이 지질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피지가 증가하면서 표피 지질이 변화가 되고 또 이것에 의해서 리놀산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농도가 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부 장벽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이상의 형태로 여드름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 특히 당단백질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세균으로부터 이제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 을 갖다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모낭, 누두부에서 과각하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저렇게 여드름 형태로 이제 진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뭐 아토피의 경우도 사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 뭐가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이제 어려운 것이죠. 예. 또 당뇨병에 의해서 동반이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피부 트러블들, 그렇죠?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이제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 각질층의 수분이 이제 많이 이제 공기 중으로 잃게 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경표피층의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피부가 이제 트러블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고, 또 세라마이드, 천연 보습인자, 자연 보습인자의 감소에 의해서도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트러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피 증식,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갖다 이제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발 끝에 이렇게 피부 장벽 기능의 이제 약화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피부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사례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사, 우리 앞에서 우리 살펴봤었던 건데 주사, 예, 술을 마신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이제 주사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인종이라든가 기후, 직업,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연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종류라든가 술, 또 뜨거운 음식, 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얼굴 중앙부에 홍반이나 혈관 확장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손상된 피부 장벽에 의해서 자극 물질이 쉽게 피부 내부로 흡수돼서 진피의 신경 말단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얼굴이 이제 붉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혈관 확장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이제 술 마셨을 때 이렇게 코가 빨개지는 사람, 또 이렇게 볼 부위가 이제 붉게 나타나는 경우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질환인 것이죠. 첫 번째도 마찬가지 볼 주위가 붉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뭐 트러블이라든가 피부 질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피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피는 이제 기저층의 세포 분열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표피까지 밀고 올라오면서 건강한 그런 피부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그것이 표피까지 밀고 올라오고, 그래서 제대로 피부의 기능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때 표피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얇아지게 되고, 또 유두층이 평평해지고 피부의 조직이 고르지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제 주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에서 진피층에서는 이제 섬유화 세포의 이제 활성화가 이제 감소가 되고, 뭐 우리 진피층에 존재하는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 진피층에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 있는 이제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다 제대로 못해지니까는 이제 골이 깊어진 그런 이제 주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피부의 톤이라든가 수분량, 탄력이 상실되고 늘어지는 현상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노화라는 거는 뭐 사람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순환계의 기능도 떨어지고 모든 이제 그 체내에 그런 어떤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뭐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동차 새 자동차 샀을 때 그때 어떤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평생 그렇게 이제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몇 년 타고 지속적으로 차다 보면은 마모될 거는 마모되고 소모될 건 소모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동차도 이제 노후화되듯이 우리 사람의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에 의해서 피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14강의 피부의 질환과 트러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전부 마치게 됐고 또 우리 이번 학기에 우리 피부 생리학 전 과정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